내일의 장바구니 계속해서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요즘 그래도 반도체가 또 다시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그런 쪽에서 반도체 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고 발표하고 나다 보니까 약간 삼성전자는 조금 주춤, 네, 또 하이닉스가 부각을 받네요. 네. 그래서 그런 관계 쪽에서 반도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네.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았고 시간 외에서 빠졌다가 본작에서는 올라갔어요.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좀 탄력을 받아갔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약발이 지금 가지 않는 것인지 어쩐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엔비디아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할까요? 네, 엔비디아 실적 그래도 우리 미국 경제에선 한 탑을 하시는 우리 앵커님이 보시기에도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온 거죠? 네.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뭐 탑까지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일인가? 그래도 되게 영어도 잘하시고 그러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 엔비디아 이 정도 실적인데 근데 안 가요 주가가 뭐 쫙쫙 한번 한 3% 4%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제 세계 1등한테는 가혹한 거 아닙니까? 세계 1등은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네. 예, 우리는 1등 안 바란다, 0등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진짜 잘 나온 겁니다. 네, 그 정도면 잘 나온 거고 근데 시장에서는 자꾸 몇 개 가지고 뭐 이제 매출 총이익률 조금 좀 부진했고 뭐 블랙웰 시리즈 얼만큼 이제 잘 진행될 거야 이런 거 갖고 얘기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좀 부진한 건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도라고 하게 되면 아마 다음 분기도 거의 큰 기대는 기대치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 정도 성장세. 네. 성장의 기울기가 약간 완만해지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인데 그걸 다시 탁 턴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블랙웰이겠죠. 그게 얼만큼 이제 빠르게 또 이제 장착돼서 그게 또 하나의 기조로 자리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를 확인하는 건 이제 내년 우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분기부터 될 걸로 보다 보니까 네. 기대는 역시나 좀 할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그러면은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삼각구도로 봤었을 때는 가장 또 기대감이 높은 또 한 몸이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좀 들어온 거 특히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많이 위축돼 있었어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조금 화이팅 하는 분위기가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솔직히 엔비디아에 따라서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밑에서 이제 돌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 18만 원대 부근 정도가 이제 단기 저항이 있겠지만 이 정도부터 안착해서 다음으로 돌아갈지. 근데 그거는 엔비디아가 화이팅 하게 되면 같이 또 갈수 형님 있고. 화이팅 이러면서 네.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네. 그런 쪽들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황들은 생각보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최근에 가격을 보게 되면 반도체 가격을 보게 되면 고정거래 가격, 스팟 가격 모두 다 약간 둔화되고 있죠. 이런 쪽의 분위기라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는 쪽이 오히려 삼성전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 보여줄 게 없어요. HBM3 뭐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 통과 안 된 걸로 보고 있고 네. 나머지 HBM은 중국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근데 그건 자꾸 중국에서 스탑, 미국에서 스탑, 노 이러다 보면은 네. 또 많이 걸림돌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매출의 기회가 주는데 그러면 이런 디램 쪽으로만 성적이 반영이 될 텐데 디램 네. 가격이 떨어진다. 네. 직격탄으로는 삼성전자한테 제일 안 좋은 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감들은 삼성전자에 제일 많이 남아 있는데 중요한 건 자사주 매입이 들어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100만 주 정도 샀네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은 300만 주 때렸네요. 치사하게 예. 100만 주 산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규약고 굳이 팔아야 되나? 예, 네. 파는 그 친구들도 참 그런 네. 것 같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 지금 오늘도 예 다른 쪽에서도 뭐 연기금도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약간 매도 물량이 많다. 그럼 좀 주춤한 거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주춤했었을 때 오늘도 그냥 100만 주 산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그때는 또 턴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시소 게임 쪽으로 그런 쪽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일단 자사주 매입은 그래도 하방은 좀 지지해 줄 것이다. 네. 그쪽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이게 탁 끌고 뭐 자사주 매입이니까 자 일어서 타고 쫙 끌어올리기는 못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아직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쪽. 근데 변동성과 매매는 하이닉스가 좀 더 낫겠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이닉스 입장 쪽으로는 네. 똑같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HBM을 통해서 수익성이 좀 더 좋으니. 방어를 할 수 있으니 네. 예, 그게 하나의 변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매는 하이닉스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사실 블랙웰의 실적은 네. 엔비디아에서 내년부터 찍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숫자를 진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럼 하이닉스도 턴하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반영돼서 탑재돼서 실적까지 들어오는 네. 구간은 거의 비슷한 기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때 이제 아마 오늘 보니까 리포트에서는 SK하이닉스도 실적을 하향 조정하더라고요. 네. 내년 그러니까 올해 4분기도 그렇고 내년 1분기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디램 가격,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것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점이 막 저고점 박스권을 막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는 조금 어렵겠죠.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 19만 원대, 20만 원대가 일단 저항 쪽으로 보고 대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이 레거시 쪽에 흐름이 좋아지지 않으면 반도체 투톱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소부장 쪽도 비슷한 흐름일까요? 소부장은 지금 힘들어요. 골골골. 그러니까요. 예, 감기, 독감 뭐. 뭐만 하면 쭉쭉 내려요. 근데 그나마 네. 요즘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나마 좀 약간 돌아가기 시작한 게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지금 종목들 보게 되면 약간 그래도 저 하이닉스 움직이니까 조금 가야지라고 하는 모습들 네. 예, 그런 거 나오기 시작하고 또 뭐 테크윈 같은 경우도 네. 먼저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계속 또 고개는 들이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요즘 기대감이 높은 쪽은 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이죠. 이쪽 같은 경우도 네. 일단 잘 지지하고 좀 터양하려고 하고 있고 몇몇 종목들이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네. 하지만 아쉬운 거는 다른 종목들은 다 저 밑에서 이제 거의 막 아직까지 기어가고 있죠. 그렇게 기어요? 네, 정말 많이 기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뭐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가 쉽지 않은 흐름을 이어간다면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있는 섹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안에서의 종목은 뭘 보고 계신지 한 번에 쭉 들어볼게요. 네, 기대는 그래도 요즘 보면은 구호가 있죠. 시장에서 구호. 뭐요?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그게 네. 그대로 따라옵니다. 우리 주식 시장에도 네. 드릴, 드릴. 베이비 드릴. 좀 느끼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예. 네. 예, 뚫어라. 예,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에너지 쪽 특히 LNG 가스 이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팍팍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런 쪽에서 너무 느끼했나요? 죄송합니다. 예, 그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네. 이게 에너지 전력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오늘 피팅 밸브부터 종목들 뭐 BHI, 뭐 S&T 에너지 뭐 다 쫙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비용들이 낮아지다 보니까 효과가 나오는 쪽들은 결국에는 한국전력 아닐까 아하. 안쪽에서 예 그러면 화력발전 쪽이나 아니면 원자력이나 화력발전 모두 다 쓰게 돼서 이게 붐이 나온다. 그러면 발전 단가가 낮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한국전력에 가장 수혜가 되지 않느냐 안쪽에서 좀 더 턴어라운드가 빨라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추세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수급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레벨업 돼서 다음 단계 쪽으로 들어가지 않나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주가 보면 한국전력 좀 올라왔는데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일봉이고요. 월봉은 여기입니다. 한때는 제대로 수익 나기 시작해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제가 한국전력이 6만 원대인 적도 있었어요. 그래, 그 추억의 6만 원인데요, 지금. 그렇죠. 근데 네. 제 그냥 매번 한국전력은 한 만 원에서 2만 원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원래 제대로 됐을 때는 이렇게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낙폭이 큰 거죠.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앞에 고점 때, 그러니까 실적만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탁탁탁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한 3만 원대는 가봐야, 좀 어느 정도 이제 다 좀 조금 좀 돌아왔습니다. 끝에서 이만큼 돌아왔습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 목표가는 좀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한 2만 1,000원대 정도쯤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전 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한국전력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